안녕하세요. 강서양천 학원TV의 김지원 주무관입니다. 원장님들,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지는 않으셨나요? 또 다른 학원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주로 적발되었는지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학원 교습소 지도점검 시 주요 적발 유형 탑 7입니다. 적발 유형 탑 7을 설명드리기 전에 원장님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죠.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교습비나 강사, 시설 등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사전 통보. 학원 운영 중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 사전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전 통보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제 지도점검 시 주요 적발 유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교습비 변경 미등록입니다. 실제로 점검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 등만 징수 가능합니다. 교습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교습과정을 신설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 교습비 변경 등록을 사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등수학이라는 한 개의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해당 교습과정을 고등수학 초급, 중급, 고급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서 교습비를 징수하실 경우 이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 중, 고급 교습과정을 개별 등록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방학 특강을 운영하실 때도 교습비 등록 대상이니 반드시 사전 등록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습비 이외에도 학원과 교습소에서 징수가 가능한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에 6개 항목의 기타 경비가 있는데요. 이 기타 경비는 징수 가능 항목이니 반드시 교육청에 사전 등록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원에서 교습비와 6개의 기타 경비 이외에 교재비, 사전 레벨 테스트비, 온라인 콘텐츠와 같은 항목은 징수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때는 15일 이내에 교육청으로 꼭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점검 시 많이 놓치는 유형을 설명드리면 강사 채용을 통보 후에 서류 누락 또는 미비로 채용 신고가 반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강사분이 채용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여 지적되는 경우 강사분께서 그만뒀을 때 해임 통보를 못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을 인계받으면서 이전 운영자분이 계실 때 근무하던 강사분이 해임 통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지적된 경우도 있으니 원장님들 학원을 인수인계하실 때는 이 부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강의를 할 경우에도 채용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교습소의 경우는 강사 채용이 안 된다는 점들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채용 시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을 채용 후 교습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요원이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시에도 벌점 부과 대상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 또는 위치를 변경하게 될 시에도 교육청에 사전 통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시설 변경은 강의실을 나누거나 합치는 것처럼 설립 당시 등록된 시설 평면도 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치 변경은 등록된 교습 장소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이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현장 실사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변경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변경 신청한 내용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들을 분리하거나 합치지는 않았는데 학원에 있는 강의실을 사무실이나 상담실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설 변경이라는 것은 각 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점검을 다니다 보면 강의실을 상담실이나 교무실로 전용하여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사항은 지도점검 시 가장 먼저 살펴보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게시사항은 내부와 외부에 게시하여 할 사항이 다른데요. 먼저 내부에는 등록증명서, 교습비 등 게시표, 반환 기준, 학원 강사 게시표 4가지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줄여서 등, 교, 반, 강. 등교 반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교습소는 강사가 없으니 3가지만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외부에는 교습비 등 게시표 하나만 게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단독 건물이나 건물 1층 주출입문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교습비를 두 군데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광고와 관련한 부분은 점검을 다녀보면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학원과 교습소에서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홍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 과정 이 네 가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꼭 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원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는데 두 군데 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 운영 중인 모든 곳에 광고 시 표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 실적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내용의 광고물은 학원 외부나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학생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명칭을 게시하거나 광고 시에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학원을 홍보하면서 유아대상 어학원의 경우 유치원 또는 키즈스쿨, 음악학원의 경우 아카데미라는 명칭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신고된 정식 명칭 외에 학교나 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교습시간 위반입니다. 저희가 심야에 실시로 교습시간 위반 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원 정규 수업은 밤 10시 전에 끝났는데 밤 10시 이후에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학생에게 질의응답을 받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안 되며 학생들이 남아서 자습하는 것 또한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휴폐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휴사하거나 폐원, 폐소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폐원을 무단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열수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데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 미납 시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원, 교습소 지도점검 시 주요 적발 유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학원과 교습소에서 준수하셔야 할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으니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이상 강서양천 학원TV였습니다. 강서양천 학원TV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섭섭해요.